자, 이건 안 써도 돼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푼다. 문제를 푼다는 건 스스로 공부를 평가한다 이런 뜻이지, 그지? 그지? 공부한 바를 평가하는 걸 문제를 푼다고 하잖아, 그지?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 진단평가와 형성평가가 있어. 진단평가는 지금의 내 위치를 판단하는 거야. 실력을. 근데 형성평가의 목적은 뭐냐면 공부를 위한 거야. 과정을 익히려는 숙련을 위한 거란 말이지. 진단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답만 고르면 돼. 그지? 그래서 내가 몇 점이다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는 실력이 향상돼 안 돼? 안 된다고. 위치만 파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형성평가를 해야 돼. 다시 돌아와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건 여기 있는 선지를 가지고 내가 연습을 한다는 얘기잖아. 모든 국어 선지에는 그 선지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핵심이 존재해. 다시 말하면 문제를 푼다는 건 그 핵심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한다는 뜻이야. 답을 고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같이 해볼게요. 잠깐만. 자, 통일신라 이걸 볼 때 항상 선지가 공부하는 대상이란 말이지. 핵심은 통일신라 맞아.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뭐 이게 공부야. 이거 맞지? 19채 맞지? 이렇게. 이거 할 때 이걸 줄줄줄 보고 끝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핵심을 딱딱 찾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게 실력이에요. 자, 표현면에서 비유법과 상징 이렇게 볼 때 딱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 우리말로 정리할 때 이건 아무 말도 아니지. 한자식 어순 X 아니지. 향찰은 우리말 어순이라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어려웠어. 그러면 이게 어렵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봐봐. 내가 이게 어려웠어. 그럼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모르겠어.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메커니즘을 익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세모가 됐어.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니까 어떻게 돼? 뒤가 완전히 맞아야 되겠지. 틀린 게 나와주거나. 그럼 보죠. 시조의 종장에 영향을 준 감탄사 맞잖아. 낙구. 3단 구성이 시조의 3장체 영향을 주었어. 요렇게. 그지? 근데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3번이 5번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요렇게 풀어와야 돼. 이거 잘 모르겠다. 이해하겠지? 이걸 찾아서 막 하지 않는 거야. 그러려면 혼자 공부하지 뭐하러 돈 내고 수업을 들어. 시간을 절약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모르는 걸 찍으면 어떻게 돼? 찍는 실력이 늘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걸 찍는 거, 공부할 때 말하는 거, 시험 볼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 모르는 걸 찍는 건 안 좋은 판단을 자꾸 내리는 거야. 그래서 틀리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1차적인 목적은 나는 못 푸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푼 건 다 맞아가 돼야 돼. 그럼 정확하다는 얘기야. 해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렇게 공부를 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쭉 풀었어. 그럼 공부를 하잖아. 여기 답은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교재 다시 꺼내봐봐. 여기다가 앞만 필기해서 뭐가 소용이 있어? 문제를 푼다는 건 여기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문제를 통해서 몰랐던 것을 다시 여기다가 덧붙여가는 거. 그래서 제가 메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뒤로 가서 우리 교재 꺼내 보세요. 자, 여기 와서 여기 제망매가죠? 제망매에다가 써야죠. 향찰이라 그랬잖아, 내가 아까. 여기다가 썼죠? 여기 향찰로 표기했다는 거잖아. 자, 여기다가 쓰는 거야. 내가 몰랐던 건 더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 써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봐봐. 한자 어순이 아님 이렇게. 알겠지? 공부를 할 때 봐봐. 얘들아 봐봐. 내가 중요하다고 한 거,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너희들이 틀린 거 어떤 게 제일 중요해? 틀린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야? 시험 당일날 틀릴 수 있는 걸 미리 틀리자는 거지. 아니야? 듣고 있냐 얘들아? 외로움이 밀려오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 시험 당일날 틀릴 만한 걸 미리 틀려서 그날은 안 틀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틀린 게 제일 중요해. 그걸 잡아놔야 돼. 다음에 기억나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건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그 다음 내가 중요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다 써놓는 거야. 한자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이다. 요렇게. 문제에다가 적어놓는 게 뭔 소용이겠어. 그 다음 봐봐. 시조에 삼장체에 영향을 줬다. 이거는 안 나왔잖아. 그럼 다시 여기다가 문제가 얘기해 주는 게 있다니까. 자, 요거 봐. 이게 3단 구조잖아. 여기다가 또 쓰는 거야. 시조의 삼장체의 영향. 삼장체가 뭐야? 응? 대답해봐. 삼장체. 초장, 중장. 그것도 모르면 여기다 쓰는 거야. 시조의 삼장체라는 건 초장, 중장, 종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자, 별표. 색깔로 표시하든 나름대로 표시를 하세요. 알겠죠? 내가 틀린 건 따로 뭐 형광펜으로 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 교재에 이쪽에 여백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다 풀면 이 문제집은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문제 풀었다고 펜점에서 몇 점 이렇게 버리는 건 다 진단평가야. 필요 없어. 그래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본문에다가 해놓고 본문에다가 필기는 왜 하는 거라고?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필기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제명매에다 문제 풀 거야. 그럼 제명매가 한번 읽어보고 풀고. 알겠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 우리가 적은 시간을 해야 되잖아. 알겠죠? 꼭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방법대로 해야 내가 그 점수를 책임져 줄 수 있어. 물론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야. 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좀 달리 해보고 그러면 상의를 해줘야 돼. 알겠지? 따로따로 놀지 말자고요. 우리. 내가 내 방법을 고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그 다음 또 해보자. 문제. 그러니까 저는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아요. 많이 내면 대강 풀게 되니까. 오래오래 진짜 공부를 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거 다 공부했잖아. 나머지는 다. 그지? 그 다음 2번 해볼게. 너희들이 푼 거.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출제하지 않은 것은. 자, 참고로 너희들 중에 혹시 너희들 중에 내가 자꾸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실수한다. 그런 교정하는 방법이 그런 걸 강화라고 하거든. 한쪽을. 강화할 때 양쪽을 주면 안 고쳐져. 강화는 한쪽으로만 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예를 들어 봐봐. 여기 나 다 아는 거네. 자, 봐봐. 여긴 적절한 걸 묻고 있고 여긴 적절하지 않잖아. 그치? 이럴 때 그걸 자꾸 옳고 아는 걸 실수하는 걸 고치기 위해서 이건 아는 거야. 얘는 맞는 거야. 이러면 안 고쳐져. 한쪽만 하는 거야. 요거. 아는 게 나올 때만. 알겠지? 이런 실수가 있으면 문제 풀 때 요거 아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만. 자, 2번 풀어본다. 그러니까 가끔 선생님 숙제 검사하면 선생님 문제는 풀었는데 채점은 안 해. 그거 공부 안 한 거야. 채점하고 어려운 거 찾아서 필기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진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다 풀고 이것까지 정리할 자신이 없으면 10문제를 풀 걸 5문제 풀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자, 갑니다. 자연의 섭리와 이거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눈에 익어야 돼. 자연의 섭리와 인생을 연결하여 주제를 형성하 이렇게. 향가의 형식 중 향가 맞죠? 가장 정제된 19채 맞죠? 자, 3번. 화자는 혈육의 죽음 이거 봐. 형제니까 통해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맞죠?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아, 요거 내가 빠뜨리고 안 해줬는데 이거 필기 마저 해보자. 돌아와 보세요.
자, 봐봐. 미타찰에서 만날 나잖아. 그러니까 이승에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그지? 자, 여기 써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윤회. 우리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윤회. 멀티펜 없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 멀티펜 하나 장만하고요. 마음에 드는 거. 자, 그 다음 또 문제로 가봅니다. 자, 이제 봐봐.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럼 문제를 풀 때 그냥 느긋하게 풀면 안 돼. 진지하게. 5번이 답이어야만 하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그 긴장감이 높아. 무슨 말이냐면 5번이 답이겠지가 아니라 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자, 이거 어려운 말이야. 유한성은 맞아. 체념적인 건 아니잖아. 자, 필기해 볼게. 여기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 뭔가 있는데 모르겠어. 그럼 거기다가 표시해놓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래야 돼. 자, 여기 보면 생사의 길. 이게 죽음이라 그랬잖아. 써보세요. 죽음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 피조물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지. 너희들 언젠가 다 죽잖아. 나는 아닌데. 알겠죠? 이걸 유한성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시험 문제 나왔잖아. 만약에 이게 어려웠다 그러면 만날 나니까 윤회사상이고 여기가 뭐야? 희망이잖아. 여기다가 쓰는 거야. 만약에 이거 어려웠다 그러면 이렇게 체념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아예 자, 체념적 이거 아니다. 체념적 아니다. 이렇게. 국어 문제 항상 아닌 게 더 중요할 수 있어. 알겠지? 이게 중요한 게 내용은 똑같은 건데 자꾸 선지가 베리에이션 다른 변형된 말로 자꾸 물어보잖아. 그게 모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틀릴 때 선지가 묻는 말이 그 말이 뭔지 몰라서 틀리거나, 아니면 선지의 뭔가를 우리가 놓치거나, 아니면 그걸 지문에서 확인하지 않고 자꾸 주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틀리는 거거든.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숙제 해올 때 말이야,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 풀어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매주 조금씩 시험을 볼 거지만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우리 2시간만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푼 거 중에서 카톡으로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줘야 돼. 그러면 내가 뭐 할 거야? 왜 틀렸는지,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보여줄 거야. 그게 약점인 거지. 이해하겠죠?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아는데 대치동에 내 학원이 있었단 말이야. 학원 이름이 약점을 고치는 국어라고. 약점을 파악해서 고쳐야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 30분 됐는데 가야 되지 않아? 안 가도 돼? 알아서 해. 자, 3번.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3번 문제 볼게. 누이의 죽음 이렇게 하는 거야. 안타까움, 추모 이렇게 핵심이 다 보여야 돼. 판단의 대상들이. 알겠지? 근데 이런 거 할 때 내 생각에 말이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야무지게. 자,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는 이렇게 야무지게 또박또박. 화자의 의지 이렇게. 의지 이런 게 보여야 돼. 우리 필기할 때 의지 안 했잖아. 그치? 그럼 도로 가봐. 문제 풀 때. 자, 이거 이따 볼 때 가도 되고 한꺼번에 가자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약보다 현재의 슬픔이 강조 아니지? 미래에 대한 기약이 중요한 거잖아. 승화했으니까. 맞아? 여기가 틀린 거죠. 그 다음 4번도 해볼게. 내용상 3단락으로 되어 있으며 이거 봐. 다 배운 게 나오잖아. 사사히. 뛰어난 비유를 통해 서정성과 무한성 계속 나온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나왔었는데 내가 요거 안 해줬다. 의지. 돌아오면 또 필기하는 거야.
꼼꼼하게. 얘들아,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만 좀 우리나라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에이, 대강하는 게 약간 가오인 것처럼 고지고대로 다 하면 막 범생이고 이런 것처럼.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렇다. 대학 가면서부터는 꼼꼼하게 하는 게 다 인정받고 제대로 하는 거야. 공부도 그래. 그래서 여기 해보세요. 이걸 뭐라 그래? 의지라고도 했잖아. 의지. 이렇게 쓰는 거야. 표현되는 것들을. 필기해보세요. 의지. 왜 안 적어? 아이, 그럴 줄 알았다. 어디 써 있어? 여기. 그러네. 자, 봐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내가. 그러면 이게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또 해놓는 거야.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그지? 지금 나의 관점이지만 너희들의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잖아. 이런 거다. 그죠? 그 다음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4번. 이 노래를 읽고 나올 수 있는 반응, 청자의 반응을 묻는 문제잖아. 좀 이따가 내가 문제 이용해 줄 텐데, 혈육의 죽음, 동그라미. 이렇게 푸는 거야. 혈육의 죽음, 인생의 무상감,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문제에 익숙해지는 거야. 아, 이 작품은 문제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연습이 되는 거야, 다시. 감탄어법,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따 보게요. 윤회 사상을 통해 개인적인 슬픔을 극복, 이거 다 맞는 거죠. 인간의 유한성의 자각을 통해서, 이봐, 체념이 아니라는 거 계속 묻고 있죠. 자연의 섭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 혈육 간의 이별, 이거는 거죠. 자, 이렇게 풀었다고 치고 이제 2번이 낯설죠. 감탄어법 고뇌를 찾아보죠. 감탄어법으로부터 고뇌. 어찌 갑니까? 그죠? 여기 써보죠. 서리법, 영탄법이잖아. 이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감탄어법을 통해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에이, 쉽지. 이게 아니라 꼼꼼하게. 이게 문제를 푸는 보람이에요. 아깝잖아. 틀린 경험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문제지는. 5번 풀어볼게요. 이거 우리 아까 제가 얘기하던 거니까 지우고요. 제가 완전 노하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풀 차례 맞죠? 우리 혈육에 대한 계속 추모의 정, 이렇게. 이거 나왔잖아. 정제되고 세련된 기교를, 이거 다 묶음이야. 감탄어법을 통해 맞는데 이게 아니잖아. 이상현식 괴리가 아니다. 그지? 극복하고 있으니까. 누이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무상감 맞고, 사별의 아픔을 통해 윤회선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렇게. 자, 그럼 나 같으면 또 여기 한다. 일단 뭘 필기하느냐? 자, 여기에 제명매가에서 죽음,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사별, 이렇게.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에요. 사별, 이렇게. 그 다음 봐. 여기 내용상의 구분인데, 자, 여기 보완하자. 여기는 인간적 슬픔이고, 여기가 뭐야? 종교적 승화잖아. 요거 적으려고 하는 거. 이 두 사이가 괴리가 아니다. 괴리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극복이다. 승화다. 괴리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거지. 그리고 매일 보는 거. 다음 날 요거 풀 때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공부할 때도 반복적 심화라는 게 있어. 봐봐, 얘들아. 내가 이번 주에 너희들 요 제망매가하고 송민곡 두 개를 풀어오라고 숙제를 줄 거거든? 근데 봐라. 제망매가 다 풀고 송민곡 다 푼 애는 몇 번 공부한 거야? 한 번 공부한 거지. 그렇게 안 하고 나누어서. 오늘 요거 조금, 내일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한꺼번에 다 매일매일 나누어서 매일매일.
국어는 몰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요. 꼭이요. 자, 좀 더 가볼게요. 너희들 5번까지 풀었나?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해보려고. 지금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6번부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8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6번부터 내가 제대로 푸는지 보려고 해. 6번부터 8번까지만 풀어보세요.